이것은 기타 피크입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예쁘고 깜찍한 연주 도구지요.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손에 피크를 든 채 기타 줄을 튕기면 아름다운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눈빛이 하트로 변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여기 불시착한 UFO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총구석에 좀비들이 창궐하자 무려 기타 피크를 무기로 사용하는 굉장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록밴드 기타울프의 리더인 세이지 안노. 누가 일렉 연주자 아니랄까봐 온몸이 감전돼도 솔찬히 멀쩡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오가 살아 숨쉬는 레트로 감성의 찐텐 락커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그냥 병맛 컨셉의 약반 캐릭터인데 무려 실존하는 가수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 지구상의 기타 울프처럼 전투적인 락커들이 존재하는 한 이깟 외계인 따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래전 대한민국 교실에는 칠판지우개라 불리는 혁신적인 교보제가 있었습니다. 하드한 재질로 만든 딱딱한 손잡이에 다층 구조의 펠트천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 일명 다중 레이어 분진 포집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아래쪽엔 다양한 섬유가 겹겹이 쌓여 있어 마찰 계수를 극대화, 분필가루를 빨아들여 압축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번들은 매 쉬는 시간마다 창가로 달려가 칠판지우개 속 분진을 털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지요. 이 녀석의 본래 목적은 판서된 정보를 모조리 삭제,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칠판의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지만 간혹가다 조는 학생이 발생할 시 무시무시한 투척 무기로 돌변하기도 했는데요. 아야! 공기의 저항을 뚫고 매섭게 날아와 다이렉트로 맞박에 꽂히는 칠판 지우개의 위험, 타격과 동시에 분필가루가 흩날리며 시각적인 효과까지 극대화시킵니다. 스승의 권위이자 물리학의 결정체이며 학생들의 생존 본능을 각성시켰던 궁극의 최종 병기, 우리에게 칠판 지우개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성, 일명 강철다리 싱싱이라 불리는 소림사 출신의 무술 고수입니다. 그의 특기는 소림사의 절기 중 하나인 대력 금강퇴로서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발차기 기술인데요. 이후 전직 축구선수 출신인 명봉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우리 아성이 이제 사람 대신에 공을 차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성이 다리는 100만 벌짜리 다리. 아성이의 발등이 축구공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공으로 옮겨지며 탄성 에너지로 저장, 찌그러진 합성 피역이 원상태로 복원되면서 이 압축된 공기가 잔뜩 들어간 고탄성의 투사체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허공을 가로질러 길게 뻗어 나갑니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바닥이 패이고 철로 된 골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력. 정통으로 맞게 되면 옷이 다 찢어질 만큼 가열찬 파괴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차라리 사람을 직접 차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 아무 생각 없이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사자보이스 친구들과 소다팝을 나눠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탄 소강을 열 처리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환시킨 초고강도 금속체. 바늘은 조강지처들의 필수 유틸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선 도구입니다. 바늘귀에 실을 넣은 뒤 왕복으로 직선 운동을 반복하면 어느샌가 구멍난 양말이 멀쩡하게 복구돼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날카로운 바늘이 만약 옷감 대신 사람을 꼬매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기 무림 최강의 고수 동방불패가 바늘의 용도를 가열차게 재해서 바늘을 집어던져 사람을 꼬매 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마하의 속도로 공중을 날아올라 프레시한 적들의 살코기를 사정없이 푸슈슈 아차하는 사이 온몸 구석구석 구멍이 뚫리고 동방불패의 바느질감이 되어 호롱불 아래 떨어진 단추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규화보전을 익힌 뒤 갑자기 맏며느리가 되어 돌아온 동방불패의 위엄, 어쩐지 엄마의 사랑이 솔찬히 느껴지는 아름다운 무기였습니다. 한국에 가야금과 거문고가 있다면 중국에는 고쟁이라 불리는 오래된 현악기가 존재합니다. 오동나무로 제작된 단단한 바디에 21줄의 금속재 현이 팽팽하게 장착, 손가락에 의갑을 끼운 채 빠르게 탄현하여 그 진동과 공명을 통해 놀라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거문고의 사운드가 묵직한 대포라면 고쟁은 미친듯이 쏟아붓는 게틀링 같은 느낌. 쉴 새 없이 음파를 난사시켜 악기로 쓰이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고막을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급기야 쿵푸어슬에서는 고쟁을 무기로 사용하는 암살자 형제가 등장, 일명 고금 파동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줄을 튕기는 순간 손을 떠난 공기의 파동이 진공 칼날로 변형, 음향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치환되는 놀라운 연출을 보여줍니다. 줄을 튕기는 방법에 따라 묵직한 타격감을 가진 주먹이 소환되는가 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음파만으로 막아내는 혁신적인 기술도 장착,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에 모두 최적화된 스펙타클한 위력을 선사하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주화인마가 이루어진 쿵푸 허슬의 고쟁은 더 이상 평범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의 학명은 라투스 노르베기쿠스, 설치목 쥐과에 속하는 앙증맞은 생명체이자 인류의 역사와 언제나 함께해온 애증의 동반자입니다. 평생 자라나는 앞니를 갈아내기 위해 무엇이든 갉아버리는 무대뽀적인 습성, 모스경도 5.5에 달하는 에나멜질의 단단한 이빨과 몸집에 비해 강력한 치악력을 자랑하는 진화론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궁극의 생명체인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그저 혐오감만 불러일으키는 유해 조수에 불과할 뿐, 등장과 동시에 편도체를 자극하여 비명을 유발시키는 다분히 징그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염병을 일으키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매개체라는 끔찍한 특성까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급기야 쥐떼를 무기로 활용하는 음침한 남자까지 등장, 많은 이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최첨단 AI가 탑재된 오가닉 드론 마냥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는 살인 설치류의 위험, 단단한 앞니로 인간의 뼈와 살을 정밀하게 분해하고 신경계를 타격하여 온몸을 마비시킨 뒤 서서히 죽게 만드는데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가 헤어진 지 3달 만에 재결합을 결심. 원초적인 공포와 시각적 쇼크를 동시에 안겨주었던 설치목 쥐과에 속하는 앙증맞은 생명체 쥐새끼였습니다. 이것은 플레잉 카드입니다. 포커나 홀덤처럼 간단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카드인데요. 가로 63mm, 세로 88mm의 규격화된 사이즈에 특수 코팅된 종이 펄프나 PVC를 압축하여 만든 확률과 통계학의 결정체이자 카드 플레이어들의 영원한 친구지요. 표면에는 에어쿠션 피니쉬 처리가 되어 있어 마찰 개수를 획기적으로 저감, 셔플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찰진 손맛과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는 부드러운 슬라이딩이 인간의 도파민을 매섭게 자극하는 유희의 도구입니다. 게다가 고가의 카드일수록 재질과 코팅력 또한 극도로 상승, 급기야 이를 이용해 사람을 아작내는 잘생긴 형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카드 전체에 강력한 각운동량을 부여 회전 관성을 이용해 공기 역학을 거스르는 놀라운 살상 무기로 재탄생시킵니다. 원심력에 의해 단단해진 엣지가 적들의 고운 살결을 깔끔하게 절단, 어떤 물체든지 닥치는 대로 썰어버리는 가열찬 절상력을 보여주는데요. 급기야는 남이 던져준 카드를 발리킥으로 후려 갈기는 화끈한 묘기까지 연출, 가히 서커스에 가까운 현란한 몸놀림으로 어마무시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하게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숙취 해소엔 여명, 쪼는 맛보다 던지는 맛이 훨씬 더 짜릿했던 게임 중독 아저씨들의 신나는 카드 놀이였습니다. 쌍절곤은 유연한 대처 능력과 더불어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특유의 장점으로 노란 트레이닝복과 귀를 찢는 괴성, 저세상 텐션의 발차기와 함께 이소룡의 트레이드 마크로 손꼽히는 무기입니다. 뭔가 트리키하면서도 쌈박깔롱한 느낌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대중적이고 만만해서였을까요? 여기 한 남자가 그만 선을 넘고 맙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이 남자. 급기야 굴 속에서 잠을 자던 쥐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쌍절곤으로 만들고 마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들쥐 쌍절곤. 오래전 스시 좀비에 등장했던 초밥 쌍절곤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미친 무기였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들쥐들이 생채기 하나 없이 무사했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이렇게 방생된 들쥐들은 훗날 대량으로 번식하여 무시무시한 생체병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좀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일단 야구바따 추천합니다. 손맛이 기가 막히죠. 만약 검술의 달인이라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현란한 발차기로 정신없이 뚜까 패든가 심플하게 헤드샷을 날려버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무기도 없고 능력조차 안 된다면 동묘 앞 구제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낡아 빠진 중고 LP판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닐 레코드, 흔히 LP판이라 불리는 아날로그 감성의 결정체입니다.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카트리지에 바늘을 얹으면 분당 33과 3분의 1바퀴로 일정하게 회전,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풍성한 사운드가 흘러나오는데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좀비들이 창궐하여 인류 멸망이 코앞으로 닥쳤는데 이깟 레트로 감성 따위 개나 줘야겠죠. 뒷마당에 침입한 좀비들을 처리하기 위해 LP판을 투척하는 숑과 에드, 그 와중에도 명반을 곤란해 무기에서 제외시키는 섬세한 모습에 Purple Rain. No. Sign of the Times. Definitely not. The Batman soundtrack. Throw it. 크나큰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비록 다른 무기들에 비해 타격감은 덜했지만 내가 싫어하는 앨범으로 좀비를 물리친다는 심리적인 쾌감이 발현, 왠지 스트레스 풀기에는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명반은 패스하고 쓰레기는 날리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어봅시다. Second coming. I like it. Ah, Sade. That's Liz's. Yeah, but she did dump you. Oh. 숟가락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정밀 프레스 가공으로 예쁘게 정형시킨 매끄러운 곡선과 은은한 광택을 자랑하는 최적의 식사 도구입니다. 유체역학적으로 설계된 오목한 보울 부분은 인체공학의 결정체이자 문명인의 상징으로서 특히 국물 요리에 환장하는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겐 가히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수제비를 한 입 먹으면 하지만 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지독한 집착을 가진 살인마의 손에 들리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번 표적이 된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기노사지의 저주. 그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두들겨 맞는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후드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괴한이 등장. 타겟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영겁의 시간 동안 광란의 숟가락질을 퍼붓는다는 설정인데요. 그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 가벼운 타격만이 존재할 뿐 하루에 수천 수만 번씩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숟가락의 무한 연탄은 피해자의 육신에 시퍼런 멍자국을 남기고 멘탈을 조져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지만 어떤 의미로는 가장 끔찍한 무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실상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냥 늙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과연 숟가락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체리 달링. 섹시한 몸매와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매력 만점의 고구 댄서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고 곧 깊은 상심에 빠지고 마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전남친 LA가 체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무려 기관총을 개조해 만든 최첨단 의조. 무시무시한 좀비들로 뒤덮여버린 암담한 세상에서 앞으로 네 살 길은 네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전남친의 깊은 뜻이 양껏 응축돼 있는 세심한 선물이었달까요?
M4 카빈 소총에 유탄 발사기까지 결합돼 있는 압도적인 공격력, 그냥 서 있기도 힘든 비대칭의 무게 중심을 단단한 코어 근육으로 완벽하게 통제한 뒤 재장전이 필요 없는 무제한 탄창으로 기관총을 난사, 몰려오는 감염자들의 비루한 육신을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 버립니다. 여기에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유탄까지 장착, 호환 마마보다 훨씬 무서운 무분별한 액션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예쁜 구두 대신 기관총을 쑤셔봤고 런웨이 대신 좀비 사이를 활보하는 귀염둥이 체리 달링의 우당탕탕 생존기, 영화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각선미가 등장하는 플래닛 테러였습니다. 마징가 Z의 아프로다이 A를 시작으로 수많은 여성형 로봇들의 필수 무기로 정착, 뭔가 B급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여 인체의 신비를 형 이상학적으로 재해석했던 꿈과 희망의 미래형 무기 브라탑 웨폰입니다. 시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그 임팩트 하나만큼은 확실히 끝내주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기의 구조상 사출되는 부분은 오직 한 군데 뿐이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무기의 종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 007 북경 특급에서는 무려 5만도의 고열 화염을 내뿜는 화염 방사기가 등장하고, 마셰티 킬즈에서는 일명 더블D라고 불리는 화끈한 미니건이 등장. 이름처럼 무언가를 묶고 더블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뭐 그런 무기입니다. 심지어 이 무기는 위아래가 한 세트인데 위쪽은 여성형이고 아래쪽은 남성형. 이것은 자웅동체 시스템인가요? 참고로 이 아랫도리 친구는 데스페라도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후 황혼에서 새벽까지에서 다시 한번 등장, 관객들의 해마에 잊지 못할 추억을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랄까요? 마지막으로 오스틴 파워 제로에서는 박자에 맞춰 총알이 발사되는 메트로놈 딱총이 등장. 여기에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페로몬 가스까지 발사하며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효과를 노렸다면 차라리 저걸 그냥 벗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食らうのですそこだけに